그러면 오늘 교사 교육을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부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그 무브먼트라고 하죠. 국제교육 운동. 네. 그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비키 선생님 전문 우리 아이비에서 진짜 이렇게 에듀케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실제 학교들을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저희 선생님께서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은지, 국제교육의 방향성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재밌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가 오늘 교육 끝나면 다음 주 내에 선생님들 그거 실을 쓸 수 있게 내용 정리해서 한번 원장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비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번에 뵌 분들도 있고, 또 못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오늘 할 내용을 조금 공유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피드백을 원하신다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조금 일부 안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조금 더 부족한 거 아니면은 조금 국제교육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오늘 교육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를 만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론 쪽에서 제가 피드백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물론 뵌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어, 자, 우리 11월 아니면은 뭐 10월 달 우리 유아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전시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학부모와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컨셉, 개념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떤 플래너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최종적으로 사실 우리가 가장 긴장이 되는 부분은 학부모들이 방문을 했을 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이 국제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국제교육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만나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IB에서 12가지 포지션을 맡고 있고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증단의 리더로서 일도 하고 뭐 컨설턴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선은 전시에 이제 그 피드백 하기 전에 오늘 뭐 할 건지 대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회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국제교육을 이제까지 받았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 이벤트를 전시회, 익지비션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한 과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IB에서는 저희 국제교육에서는 익지비션이라는 말을 1년에 딱 한 번, 만약 PRP, 우리 유아교육기관이 초등학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유아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익지비션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익지비션 말은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가져요. 국제교육에 의해서. 이 익지비션은 따당하고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거는 솔직히 뭐 디스플레이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꾸미면 되겠죠. 이 익지비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 아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했는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어머님들이 익지비션 하면 뭘 디스플레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제교육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온 과정을 얼마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설명하느냐. 학부모들이 와서 감동을 하는 것은 전시가 되어 있는 어떤 오브젝트, 물건들이 아닙니다. 책상에 조금 너드분 하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엄마 나 2달 동안 이거 공부했어요. 내가 한 게 이건데 내 친구 한 것 좀 봐봐. 이러한 즐거운 이 behavior, 행동과 아이들이 구사하는 새로운 단어, 이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피드백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선생님도 혹시 저번에 우리가 교육할 때 했던 플래너 기억나시나요? 플래너에서 제가 언급했던 어떤 중심 아이디어, 그다음에 개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합사상, 예를 들어서 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주도성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굉장히 모험심이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개념을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하셨죠. 그 노트를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달 동안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 플래너를 저희하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차근차근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놀이 배경과 방법 및 성취와 평가, 초학문적 주제, 중심놀이 주제, 탐구 목표, 21세기 인재상, 10월의 목표, 지식, 기술, 태도, 주차별. 이 목록은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채워놓으신 이 초학문적 주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 선생님은 뭐 우리가 속한 공간,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초학문적 주제를 다루신 것 같아요. 자, 뷰티 초학문적 주제, 선생님, 요거 네. 한번 공유하면 다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 공유된 슬라이드, 이렇게 사진이 안 보이고요. 바탕화면, 폴더 화면만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피드백이라는. 네네. 잠시만요. 네. 그럼 이거 나만 네,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두 가지 초학문적 줄 잡으셨어요. 근데 두 가지를 잡으면은 어려워요. 우리 한 가지만 잡는 걸로 해요.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 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6주면 6주, 10주면 10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고 나머지 중심론의 주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공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주제를 우선 정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사전에 기획한 대로 10월, 11월 주제인 어떤 세계적인 문화, 약간 세계적인 어떤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 어떤 문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써주신 거에서는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초험도 주제를 하나만 선택하기로 해요 하고 지금 놀이 탐구 과정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호기심 놀이, 탐색 놀이, 확장놀이, 탐구놀이, 함께놀이, 응용놀이.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이걸 공유해 주신 선생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것의 순서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오셨어요? 요거 공유해 주신 선생님? 아니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좀 아, 늦게 그래요?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그럼 저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때 처음에 선생님이 호기심 놀이, 탐색 놀이, 요거부터 우선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조금 먼저 질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공부할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6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세요. 순서대로. 이 순서는 다음 유니트, 다음 단원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실지 1번 순서를 정해본다. 2번 초학문적 주제를 하나로 줄인다. 우선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피드백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이걸 확장해 볼 테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럼 그때그때 다 다르게 쉐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5세 행복한 반의 수업 운영 방안입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뒤에 벽에다가 붙이신 거는 잘하셨어요. 프린트물도 깨끗하게 잘 출력하셨고, 그 비주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눈에 잘 들어오게끔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행복한 반에. 지금 아이들이 보면은 1주차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고, 변화 과정 중 하나인 독립군 서명문을 모방하여 우리나라를 지켜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사명문 태극기를 만들어 봄.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태극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 선생님 요거 옥계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 우리 5살 아이들이 그 독립군 서명문을 모방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나요?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요. 네. 혹시 있었나요, 선생님? 네, 얘기해 주세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해주시겠어요? 우리 5세 아이들이 네. 그 독립군 사명문을 보고요. 그걸 네. 보고 우리나라를 지켜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이게 성장했나요? 5살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뭐 네. 태극기를 존중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해요. 아니면 우리 태극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존중해야 돼요. 이런 건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애들이 네. 다양하게 대답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의 그런 의견들 있잖아요. 지금 그 의견들. 저 네. 태극기 아이들이 만든 거 주변에다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다른 종이로 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독립군 서명문 이게 뭐 미국에도 있고 지금 뭐 남미에도 있는데 보통 이것을 그레이드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3학년 아이들이 이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5살 아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이야기하실 정도로 또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아이들 말에 나온 거, 그것을 태극기 오, 옆에 붙여두시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질문지나 이렇게 해주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태극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학습 태도를 콜라보레이션이라는데 우리 선생님 이 뒤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요 이러면서 이런 사진들을 같이 꼭 붙여주시면은 훨씬 전시회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주차 한번 볼게요. 여기 계획안도 아주 잘하셨어요. 개념 지도도 잘 짜셨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더 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자, 2주차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민속놀이의 의미, 그다음에 민속놀이를 몸으로 표현해보고 그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한글에 관심을 가진다. 질문은 이런 질문 준비했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놀이를 했을까? 민속놀이 이름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걸까? 자, 질문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민속놀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 굉장히 잘했어요. 자, 우리 채팅방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지금 5세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민속놀이의 인물 표현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퀴즈도 내보고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의의를 한번 봐볼게요. 채팅방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유아 기간에서 이 민속놀이 관련해서 다른 액티비티를 하신 것이 아, 있으신가요? 그러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이 행동 말고 다른 액티비티를 혹시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한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우리 옥계 어린이집에서는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아이들이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교육의 모든 콜라보레이션은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공유한다는 거, 이렇게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정말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고, 정말 고마워야 될 일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꼭 채팅방에 우리 원에서는 이런 다른 액티비티를 했어요 하고 아이디어를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질문들이 많으시니까. 자, 피드백에서 지금 다른 학년 거 한번 볼까요? 자, 옥계 어린이집 4세 거 한번 볼게요. 음, 잠시만요. 네. 지금 4세도 5세하고 선생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태극기, 우리 몸으로 해야 되는 거 있죠?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아까는 아이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막 같이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선생님들?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아이가 5세가 됐을 때 어떤 걸 기억할까요? 아, 4학년 때는, 그러니까 4세 때는 우리가 몸으로 태극기를 표현했는데 그 태극기를 이번에 우리가 5세가 되니까 선생님이 그려보라고 하네. 그러면서 뭘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디스플레이 해 놓으신 개념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4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한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그러면서 사실 아이들이 견본 없이 태극기 그리는 아이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것을 또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개념, 즉 연결이나 형태 이런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기관에서 3세, 4세, 5세 이렇게 똑같은 액티비티, 비슷한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다양한 모습을 주었을 때 우리 아이는 보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셨을 때요. 같은 태극기를 그리더라도 4세와 5세가 했던 다른 점을 꼭 보여주세요. 이걸 선생님이 지금 저랑 같이 연결하신, 저랑 같이 공유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게시판에 꾸며주셔도 되고요. 그것을 원장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는 태극기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열을 위해서 접근 방법을 다르게 위한 것입니다라고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선생님. 1주차, 2주차, 뭐, 한 번 이렇게 교육하시고 이 정도 하셨으면 뭐, 거의 뭐, 프로페셔널이신데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을 공유해야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탑 쉐어링하고.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유추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글씨를 다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어떤 한국 문화의 뭐 탈인가요?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에너지가.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하지 말까요, 선생님? 아니요, 소리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아, 네네. 네, 알겠어요. 네. 네.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제가 왜 이 사이즈를 뽑았냐 하면요. 아이들이 이런 순간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유치원은요,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놓고선 붙여놔요. 그리고선 애들이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붙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국제교육의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아이들이 이 과정을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아, 선생님이 이걸 만드는데 나보고 이거 더 하라 그랬다? 나 이거 내가 칠한 거야, 엄마. 그러면서 내가 모든 과정 안에 들어갔다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피드백은 제가 조금 시간이 더 남으면은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전시에 대한 홍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지금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어요. 왼쪽 사진은 아무래도 조금 전형적인 우리의 교실이었고요. 오른쪽 사진은 국제교육에 의해서 조금 많이 변화된 그런 사진이에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한 10초 드릴게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 보이나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 10초 동안 가장 달라 보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10초 드렸거든요. 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 연필하고 그 다음에 종이 가지고 오실으라 믿을게요. 혹시 적을 게 없으시면은 컴퓨터에 어떤 메모장이나 데 적어 놓으세요. 혹시 선생님 교실에 적용하고 싶은 어떤 요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좀 모아야 되겠다. 두 번째,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고를 수 있는 책을 조금 더 갖다 놔야 되겠다. 세 번째, 벽에다가 뭐 칠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놓은 것을 조금 더 꾸며야 되겠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적어 볼게요. 네, 지금 이 사진에서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협업이에요. 학생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그 그룹이 우리 학부모님도 오셨을 때나 아니면 뭐 할 때 아이들이 따로따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제가 나중에 비디오나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협업을 하고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많은 효과가 나올까요? 이 기존의 어떤 같이 모여서 하는 수업은요, 우리 선생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애들이 따라해요. 하지만요, 협업을 하는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결과물이 다 다릅니다. 아까 4세하고 5세, 같은 태극기를 그려도 4세 반에서는 그것을 몸으로 표현했고, 5세 반에서는 그것을 그림을 다 같이 그렸어요. 이것을 정말 킨더가든 유아원부터 3세부터 12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이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아웃컴스는, 아이들이 내놓는 결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9월 달에 민속놀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봤어요. 지금 10월, 11월 우리 계획을 잠깐 보시면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보다 생각해보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래, 학생들의 뭐 부를류하여 그룹 만들고 방금 사진에서 보셨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도 조사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11월 잠깐 보실게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다양한 자연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계절, 세계의 계절을 탐구하고, 두 번째, 가을의 변화와 다양한 야외놀이. 세 번째, 체험과 사진 만들기. 4주차, 초험적 주제와 함께 갤러리 워크 전시회 꾸미기.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학 기간에 10월, 11월 배우는 내용을 다 전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10월 것만 전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1월 것만 전시하고 싶으실까요? 선생님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우리 유치원이 전시회를 개최한다면 나는 이게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문화와 우리나라 사계절 같이 전시할게요. 또는 저는 세계의 문화를 중심으로 전시할 겁니다. 또는 저는 우리나라 사계절을 중심으로 전시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모는 나중에 우리가 전시회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이클은요,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하며 그것을 성찰한다. 요 사이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잠깐 봤던 그 4세, 5세 그 액티비티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선택한 태극기 그리기, 아이들이 선택한 우리나라의 국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첨부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냐는 거예요. 그것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존의 유치원들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서 다 끝나요.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문제 해결 베이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굉장히 좋은 러닝인 것 같죠? 근데 그거와 국제교육의 가장 다른 점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은요, 그것을 해결하면 끝나요. 하지만 국제교육의 가장 큰 다른 점은요, 그것을 성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것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회를 개최할 때 꼭 강조해 주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많이 응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베이스드 문제 해결 기반 수업 또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굉장히 유행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끝나지만 우리 기관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성찰에 의한 그 다음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을 꼭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저번에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국제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있으니까 잠시 후에 패들렛을 보면서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이 영어는 잠시 좀 지나갈게요, 선생님. 만약 영어가 편하신 분이 80% 이상이면 제가 이어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사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를 선생님 적어두세요. 탐구하기, 발견하기, 설명하기, 더 탐구하기, 행동하기, 성찰하기. 지금 이거는 스크린샷 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잠깐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슬라이드를 캡처하셔가지고 절대 홍보나 이런 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사진들은 우리 학교 애들 사진이고 제가 인증단에 있잖아요.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좋은 사진들을 골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학교의 저작권, 우리 학교의 저작권과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절대 캡처하셔서 다른 데 사용하시거나 홍보에 사용하시면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것은 캡처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탐구하기, 발견하기, 설명하기, 더 탐구하기, 행동하기, 성찰하기. 이 6단계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시다면 4개만 우선 하셔도 돼요. 탐구하기, 발견하기, 행동하기, 성찰하기. 요 4가지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이 6가지로 유치원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단계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앞전에 제가 영어로 막 썼던 거 있죠? 그것을 최대한 한국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그 플래너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잘 안 와닿으실 하실 거예요. 자, 탐구하기입니다. 탐구하기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쓴 것을 이제 한국 유치원에 교육을 할 때 제가 그대로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유치원에 8개를 인증하고 있는데 유치원만 그 유치원에서 저희 학교를 모델로 해서 그 한국어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의 이 사진은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캡처나 아니면은 홍보물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적어 놓으면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박또박 적어요. 이걸 아이들한테 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직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그 또박또박 쓰는 걸 잘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아이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의 부설 유치원인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이것을 적어주셔서 처음 단계인 탐구하기 전에 그 전의 단계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얘들아, 너희들 주변에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일이 무엇이니? 탐구하는 관련이 있지만 그것을 사전 지식을 아이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종이를 나눠줘서 아이들이 그리게끔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탐구하기 단계. 여기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 구성안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교수님 아직 그룹별로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공유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네. 다들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제 보입니다. 지금 보여요? 그럼 네. 아까 이것도 첫 안 번째 거 안 보이셨나요? 보였어요. 그거까지 보였어요. 아, 이러고 나서 갑자기 안 보이신 거예요? 네네, 공유가 네, 풀렸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자, 탐구하기부터 우선 볼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이거 적으셨나요? 탐구하기, 발견하기, 그 다음에 설명하기, 더 탐구하기, 그 다음에 행동하기, 성찰하기. 이 중에서 네 가지만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탐구하기. 탐구를 할 때 우리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사전 점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 아까 했었죠? 이 사람들, 장소, 가족, 이웃, 다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미리 적어 놓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한테 가장 친근한 장소가 어디야? 그럼 아이들이 쭈쭈쭈쭈 얘기하는 것을 옆에 적는 거예요. 너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절대 아빠, 엄마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아빠,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그다음에 이웃.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그 관점을 넓히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주변부터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탐구 시작이에요. 자, 이웃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이요, 경찰 아저씨요. 이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사전 점검을 위한 탐구 단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뒤에다가 붙여놓죠.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실제로 교실에 붙여놓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 붙여놓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교실에서 만약 여건이 되시면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해가지고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만일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은 계속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한쪽 코너에 1주차 붙여놓고 한쪽 코너에 2주차 붙여놓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발견하기 한번 볼까요? 이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협업이 필요해요. 우리 그 1단계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벽에 붙이면서 공유를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자신들이 새로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와도 되고요, 붙어 있는 거. 아니면 아이들한테 큰 종을 주셔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작성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온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아이들의 벽에 붙입니다. 아까 그림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 그림은요, 아이들이 단편적으로 사전 지식에 의한 그림을 그린 거였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얻었어요. 아이들이 얻어서 그것을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교사는 그것을 노래를 가사를 바꾸게 했습니다. 이 어떤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노래나 괜찮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런 것도 괜찮고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을 채택했어요. 그것은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학급은 학부모들이 왔을 때 이 노래를 첫 번째 어떤 전시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그걸요. 아이들이 했던 다른 액티비티, 우리나라 태극기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학부모들이 왔을 때 노래 가사 바꾸기를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발견의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은 3주차가 됐을 때요.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봤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아이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기존의 커리큘럼상 우리 가족은 함께 살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제교육에서는 한 주 한 주 점점 더 확장돼 나아가게 우리는 이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요. 아이들이 이야기한 경찰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그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밑에 그림 보시나요? 이 밑에 그림 보시면은 빌딩이에요. 빌딩이나 건물들. 아이들한테 많은 선택권을 주면은요. 사람들은 함께 살아요. 마치 사람만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보이는 건물, 그려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상상력, 창의력, 같이 전시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이 밖에 이 붙여놓는 거를 그때그때 바꿔줘도 되고요. 또는 이것을 그때그때 한 코너씩 준비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떤 액티비티를 하시나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함께 살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게임을 우리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게임도요, 선생님이 절대 상 펴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사를 하게끔 해요. 4세, 5세 같은 아이들은요, 아직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우드블락으로 쌓아놓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게임을 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가 구상하게 되었느냐? 조용한 아이들도 있고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말을 잘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가지고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숭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에 우리가 채택을 해요. 자, 설명하기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거나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게임이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용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바로 전시회 때도 개최하게 됩니다. 전시회를 할 때 한 테이블에 아이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옆에 앉거든요. 그럼 옆에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또 조용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앞으로 확장을 나아가서 이제 강당으로 모였어요. 우리 유아기관에 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공간에서 우리는 다 확장을 해서 푸드트럭을 만드는 걸로 구상을 넓혔습니다. 왜 푸드트럭을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 이웃 사랑 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떤 글로벌 마인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채택한 글로벌 마인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날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액션으로 우리가 그 요소를 덧붙였습니다. 푸드트럭을 만들 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학사상,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켰어요. 이것은 교사가 디자인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 혹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경우가 있을까?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시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 얘들아? 우리 함께 푸드트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음식을 줘보는 거야. 너네가 집에서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보자. 사랑의 푸드트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것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푸드트럭입니다. 우리 유아기관에서는 다른 어떤 성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탐구 단계, 다른 행동 단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3세, 4세, 5세, 6세, 7세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아이들은 7세 아이들인데요. 6세, 7세가 모여서 우리는 푸드트럭을 구상하게 됩니다. 종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과 같이 연합해서 체육 시간 있으시죠? 유치원에, 유아기관에. 체육 시간에 바로 이 푸드트럭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블락을 쌓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교실 안에서의 어떤 행동들이나 아이디어가 체육, 음악, 영어 시간에 연계가 되는 것. 그것이 초학문적 주제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보통 교사들은 초학문적 주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초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실에서 하고 있던 것이 체육 시간, 음악 시간, 다른 어떤 액티비티 시간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이들은 이 강당에 앉아서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교실에서 했던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그룹 이야기, 또는 내가 그렸던 태극기,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이웃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나의 동기, 그 동기가 모여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스티커 작업했던 거, 그 푸드트럭을 실제로 체육 시간에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의 아웃컴즈는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여러 과목과 융합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처음과 마지막 단계 또 중간 단계에 우리 아이들은 계속 글을 적게 됩니다. 선생님, 초학문적 주제, 모든 국제교육은요, 기본이 랭귀지, 언어예요. 아무리 이야기가 과학을 잘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더라도, 우리 유치원이 수학 영재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 3세에서 6세 기간에는 존 듀이의 이론에 의해서 언어가 가장 잘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반드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떤 행동이 끝날 때마다, 액티비티가 끝날 때마다 정말 하나의 메모도 좋아요. 하나의 포스트잇, 하나의 문장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적을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 문서들을 꼭 제작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적을 수 있는 워크시트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러한 행동을 할 때요.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뭘 적게 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종이에 적게 할까? 무엇을 적게 할까? 어떻게 적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잊지 마세요. 국제교육의 교사들은 언어 교사입니다. 우리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패들렛 한번 공유한다 그랬죠. 제가 채팅방에다가 자, 패들렛을 공유할 거예요. 제가 패들렛을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패드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채팅방에 있는 패드렛 다 열리시나요? 네. 자, 그럼 패들렛을 제가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우리 패들렛은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함께 지금부터 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선생님들 조금 피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막 떠들고 나가면은요,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패닉이 오세요. 나중에 막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지? 이 패들렛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공유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작성해서 우리 이 협업하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전시회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패들렛 내용을 보시면은요, 화면 보이시나요? 패들렛 이 화면이요? 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지금 reflection, act, choose.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댓글 한번 제가 쓴 거 볼게요. 댓글은 제가 썼거든요. 잠시만요. 이 댓글에다가 저는
개념이나 어떤 대화, 글로벌 시티든 대화하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우리가 전시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지금 이 패들렛을 제가 유념해 두고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개념이나 어떤 대화하는 사람 이 내용을 바꾸셔도 됩니다. 세상을 조직하는가, 우리 레슨 플랜, 그거 제가 써놓았고요. 지금 평가하기는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이 주차인데, 지금 이 주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열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열어서 공유를 해볼까요? 선생님, 이 화면도 보이시나요, 지금? 네.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바꾸세요.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자, 전시회 때까지 7주간 남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시회를 유념해 두고선 계획을 짜봤어요. 1주 차에는 우리나라 봄에 대해서 설명하고, 2주 차에는 세계 봄 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3주 차에는 우리나라의 여름, 4주 차에는 세계의 여름, 5주 차에는 우리나라의 가을, 6주 차에는 세계의 가을, 7주 차에는 우리나라의 겨울. 자, 제가 이 계절하고 축제를 중심으로 해놨죠. 왜 그러느냐? 이게 전시를 했을 때 굉장히 예뻐요. 봄, 여름, 가을 해서 뭐 이렇게 해놨을 때 되게 예쁘고, 제 경험상. 물론 유치원에 따라서 바꾸셔도 됩니다. 학습 목표 쭉 한번 보실게요. 뭐 전통놀이 소개하고, 각국의 축제 소개하고, 그쵸? 여름철 풍습과 음식 소개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이 핵심 활동이에요, 핵심 활동. 핵심 활동을 보시면 선생님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교실 안에 봄꽃 그림이 있고요. 봄에 하는 어떤 놀이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놀이 체험은 강당에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봄 축제는 어떨까요? 아마 싱가포르, 뭐 남미 다 다를 거예요. 그 사진도 우리나라 봄하고 같이 붙여놓을게요.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에는 다른 친구들, 다른 나라 친구들, 정말 뭐 미국, 또 아프리카, 여러 친구들이 그 축제를 즐기는 영상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한켠에 만일 가능하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축제 의상도 만들어서 입고 있을게요. 어떤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있어도 돼요. 어떤 아이들은 뭐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학부모 중에서 굉장히 의상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다. 그럼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의상을 도와줘도 돼요. 자, 부채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수박 먹는 것도 하고요. 물론 뭐 겨울에 수박이 없겠죠. 물총 싸움 했던 우리 여름에 학교에서 물총 싸움 했던 그런 비디오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낙엽을 따와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해볼게요. 만약 할로윈하고 그 학부모 주최 전시회가 겹친다면 그 할로윈 파티도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종교적으로 그것을 하기 싫으시다면은 뭐 다른 추수감사절 축제나 그런 걸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눈사람 만들기, 빙판이 놀이, 눈사람은 뭐 다른 재료로도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들, 이러한 핵심 활동을 한번 동료 교사들하고 쭉 적어보시면서 전시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투표를 하시거나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 7주 차에 선생님들이 넣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전시회 때 할 핵심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쭉 적어보아요. 그것을 각 주차에 넣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시로 패들렛에 넣어드렸어요. 선생님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옆에 물론 준비물 적어야 되겠죠. 이 준비물도 제가 이제 임의로 적었어요.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 왜냐하면은 3주차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준비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5주차 되기 전에 4주차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물 적어놓고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이 평가가 학부모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아시아권은 이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그 평가는 제가 지금 해놓은 것처럼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대로 하셔도 돼요. 유치원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혹시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실까 봐 평가를 요 기준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패들렛이 있으니까 패들렛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선생님께서 바꾸셔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 다시 패들렛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었고요. 여기 평가하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 나에 대한 이해, 내가 좋아하는 나라, 호기심에 의한 세계관 조사. 여기서 이제 조사 기술, 생각하는 기술, 대화하는 기술이 있겠죠. 자, learning objectives. 우리가 이 전시하는 목적. 이것은요, 선생님, 이 글씨들을요, 크게 인쇄해가지고 전시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적어 놨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를 탐색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고선 위에다가 우리 배움의 목적하고 크게 플랜카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왔어요. 이 뒤에 가능하시면 이 뒤에 거 쓰셔도 돼요. 계절 변화, 세계 각국의 뭐 축제, 다문화의 구성원, 소중함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것이 전시회를 하실 때 맨 앞에 붙어 있는 러닝 오브젝트입니다. 이 러닝 오브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제가 예시로 든 거, thinking skill, 생각하는 기술로 평가합니다. 뭐, 창의력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학부모들을 초대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움의 목적이 가장 눈에 보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에 제가 상세하게 좀 적어놨어요. 이것은 유치원에 의해서, 유치원 기관에 따라서 바꾸셔도 됩니다. 지식, 태도, 기능. 이 세 가지가 국제교육에서는 학습 목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 가지 분류인데 이것도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탐구 목록. 탐구 목록은 내 주변에 있는 문화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것은 뭐 글로벌 시티즌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이 어떻게 기존 배움과 연결되는가. 선생님들 제가 처음에 보여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의 기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죠. 너희들이 가장 생각하는, 좋아하는 어떤 주변의 일은 어떤 것이 있니?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이런 패들렛에다가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 패들렛은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padlet.com 들어가시면은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실 때 사진을 다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하고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연결. 이 교육과정 연결이 우리 학구파적인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국제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의심하시는 게 어떤 거인지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놓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가장 큰 우려예요. 이 교육과정은 제가 지금 예시로 써놨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학부모와 같이 어떤 리플렛 만드실 때, 리플렛 있죠? 우리 선생님들 전시회 하실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유임을 나눠주시죠? 거기에 활용하시라고 제가 예시로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결이 될까요?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참여하고 표현력, 협업 능력을 한다. 이건 제가 누리과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학자상, 제가 국제교육에서 유용한 학자상을 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적어서 선생님. 근데 그 세 개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액티비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제가 더 붙여놨어요. 자, 학자상을 놓고선 이 세 개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지금 우리가 하는 액티비티하고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재료,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붙여놓으시면은요,
국제교육에 익숙하지 않으신 학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학자 프로파일. 제가 이것도 여러 가지를 작성해 놨는데 이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유아 기관에서 한두 개만 선택하십시오. 제가 다 쓴 이유는 선생님들이 일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놨지만 두세 개만, 한두 개만 선택하셔도 돼요. 우리 유아기관은 이러한 ATA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이기 때문에 꼭 수정하셔야 된다는 것. 자, 사전 정살 준비하기, 기존의 배움과 연결.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에 있어요. 자, 질문 기반 교실. 제가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야 이렇게 세계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족의 문화를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제가 예시를 드릴 텐데요. 그 세 가지 예시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add 코멘트에다가 여기 플러스 이거 보이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적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선생님의 예시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우리 액티비티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액티비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사실적인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적인 질문의 N은요. 지금 선생님들, 우리는 배움의 목적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누구인가의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의 가족과 가족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 본다. 이렇게 적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배움의 목적은 유치원생들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사실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제가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문화는 무엇일까? 사실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댓글에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사실적인 질문은 무엇인가요? 사실적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에요. A가 뭐야? B가 뭐야? C가 뭐야? 이러한 질문을 사실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add 코멘트에 선생님 작성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채팅방에 해줘도 되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왜 대한민국일까?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떠한 사실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그 다음 비디오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면은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인 질문 쉬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무엇이 있을까?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는 왜 한글을 쓸까? 제가 1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까? 드릴게요. 자, 사실적인 질문. 사실적인 질문은 A는 무엇인가? B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더 없으시면은요. 이제 태극기는 뭘까?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팅방에 제가 적어볼게요. 사실적인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적인 질문을 이제 작성해 볼 거예요. 제가 개념적인 질문에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문화는 제가 한번 채팅방에다가 개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수한 문화일까? 세계의 문화 중에 어떠한 문화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개념적인 질문의 가장 다른 점은 사실적인 질문으로부터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10명이면은 아이들이 10명의 말이 다 다르겠죠. 그게 개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개념적인 질문을 한번 써볼까요? 되도록이면은 패들렛을 써주세요, 선생님. 왜냐하면 나중에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하실 수 있으면은 패들렛에 작성을 해주세요. 개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세요? 개념적인 질문? 자, 개념적인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실적인 질문은 정답이 있어요. 근데 개념적인 질문은 정답이 없어요. 아이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개념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만일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 제가 예시를 들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수한 문화일까? 그리고 세계 문화 중에 어떠한 문화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 우리나라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 아주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얘기하게 하겠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모르는 아이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개념적인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질문. 그것이 개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 가장 신나는 노래는 무엇일까? 아주 좋아요. 어떤 아이들은 슬플 수도 있지만 아리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래 중에 어떤 무슨 타령 얼마나 신나요?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또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한번 개념적인 질문 만들어 볼까요? 세계에 관련된 세계에 관련해서 한 질문 세 개만 더 나오면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나중에 계획 썼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런 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아주 잘하셨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거를 패들렛에 적어주세요. 문화는 무엇인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개념적인 질문은요,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확 넓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 네, 가족은 무엇인가?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 놓치기 아까우니까 꼭 패들렛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이거 세 개 눌러가지고 쉐어 해가지고 나중에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들. 어렵죠?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문화는 무엇인가? 가족은 무엇인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비판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국제교육은 세 가지의 질문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실적인 질문, 개념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사실적인 질문은 정답이 땡 하고 있어요. 땅땅땅땅, 땡. 그게 사실적인 질문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질문은, 아, 그럴 수 있네. 맞아, 맞아. 맞다. 다 답이 다른 거. 비판적인 거는요, 조금 이렇게 약간 크리티컬한 질문.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나라의 문화는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문화는 우수한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부모님이 엄격하다면
무섭다면, 우리 부모님이 엄격하면은 우리 집의 문화도 어두울까? 좀 우습지만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야, 유아교육의 AI 사용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너무 좋아요. 약간 그 비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자, 찬성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모여. 반대하는 사람은 왼쪽에 모여. 이래가지고 막 이게 아이들이 막 서로 아규먼트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막 맞아요, 선생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게 비판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선진국의 문화가 우수한 문화야? 어떤 아이들은 맞아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문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 문화 너무 별로예요.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비터블, 어떤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이 오시나요, 선생님들? 사실적인 질문, 개념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준비하실 수 있겠죠. 제가 강의를 할 때, 자, 우리 선생님들 사실적인 질문, 개념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준비해 주세요. 절대 준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패들렛이나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질문을 공유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네, 개념적인 질문과 열린 질문. 열린 질문은요, 개념적인 질문과 비판적인 질문을 포함합니다. 열린 질문이란 말은요, 비보스키라는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오픈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질문, 엔드리스 질문이라는 어구에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꼭 유념해야 되는 거는요, 비보스키라는 사람이 열린 질문이라는 논술을 할 때, 논문을 낼 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이런 말 없었어요. 1920년대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열린 질문과 개념적인 질문을 맞닿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의한 교육학자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하지만요, 저는 이제 박사예요. 박사 논문을 쓴다면은 비보스키의 앤들리스 어떤 열린 질문과 지금 현재 아이비 국제교육의 개념적인 질문과 비판적인 질문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논증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열린 질문은 사실적인 질문이 아닌 개념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어떤 질문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거, 제가 선생님, 이 하나하나의 질문을 예시로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많이 마치게 될 때 선생님들께서 이 단원에 대해서 사실적, 그리고 개념적, 그리고 비판적인 질문을 한 개씩만 만들 수 있다면 저 성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국제교육가들한테 이거를 강의할 때도 2년이 걸려요. 2년이. 2년이 걸리는 걸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은 지니어스입니다. 지니어스 진짜. 자, 잠시 우리가 한번 비디오를 보고서 다시 시작할게요. 음,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를 한번 쭉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이 비디오를 볼 텐데요. 이 비디오가 학부모를 초대했을 때 전시장 분위기예요. 이게 바로 학부모를 초대하는 전시회거든요. 제가 설명하면서 선생님, 그 벽에다 뭐 할지는 대강 아셨죠? 우리가 한 과정을 전시하시면 돼요. 예쁘지 않아도 돼요. 요즘 학부모들 뭐 예쁜 거, 물론 뭐 예쁘면 좋겠지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떤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국제교육이거든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아, 우리가 전시회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호치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의 사진이에요. 비디오예요. 제가 공유를 하지만 절대 어디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인증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만 특별히 공유하는 거예요. 한번 비디오 보시죠. 소, 선생님 소리 한 번만 공유 같이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리 공유가 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컴퓨터 소리 공유. 아, 네, 잠시만요. 네.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 소리가 음악이라서 그렇게 고, 중요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공유하실 때 하단에 컴퓨터 소리 공유 클릭하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 그 어디 있어요? 다시 공유를 시작하셔야 돼요. 공유를 시작하시면서 선생님, 공유창이 그럼, 뜨면 하단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스탑 쉐어링을 하고, 그 네. 다음에 쉐어 sharing 스크린을 누르면, 그 밑에 클릭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Share the sound.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케이. 다시 볼게요. 선생님, 가장 큰 특징은요, 아이들은 한 코너에 있고 학부모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기다리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있으면 각 학부모들이 각 코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모든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고요.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시의 핵심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음향을 또 꺼야 되겠네요. 자, 우선, 네,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제가 사진을 되도록이면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지금 뭐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좀 자료를 넣어주시거나 뭐 질문도 해주시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 혹시 지금 자료 꼭 공유해서 저희가 공지 한번 나갔잖아요. 우리 그 네. 각 지역의 대표님들이 이렇게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 자료도 괜찮습니다. 공유해 주셔도 돼요. 제가 공유하실 수 있게 지금 다 열어 놓을 테니까 공유로 바로 이렇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화면 여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 열어 드리겠습니다. 왜 작은 변화도 안 보이는데요. 이게 검정 화면이 이렇게 좀 뒤집어져야 되는데. 오늘 저기 좀 다양한 예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건 우선 이 국제교육의 가장 큰 첫 번째 시작은 관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어떤 이야기부터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제 채워가는지 주제를 잘 잡으신 후에 오늘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이제 그 스텝, 네 가지의 스텝에 맞춰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끄적이는 것도, 그냥 그리는 것도 사실은 그냥 두지 않고 다 이렇게, 이제 주차별 수업을 사실은 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영상도 보면, 아이들이 한 모든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은 적으시거나 타이핑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것들이 다 기록지로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도 벽에 항상 교실 환경에 붙여져 있는 게 이 전체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엑스비션. 네, 엑스비션이 확실히 저도 저희 아들 이제 학교 PYP 졸업할 때 졸업식 뭐 다 이렇게 이제 MIP도 가면 아이들이 학교 복도에 쫙 다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이제 본인들이 공부했던 거 마지막 했던 프로젝트. 그러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리고 학부모만 가는 게 아니라요. 밑에 이제 하루는 그 전날은 동생들 혹은 위에 이제 학년 애들이 와서 물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날은 부모님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또 되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사실 엑스비션의 가장 큰 특징이고 부모님과 상담을 나누실 때에는 우선 그 교실 환경이 보여지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아이들과 했던 그 마지막 엑스비션 뭐 전후로 상담이 이루어질 텐데 그거 과정에서 잘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신입원화를 준비할 때도 이제 원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영상처럼, 이제 우리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국제교육을 어떻게 이 플로우를 담은 작은 짧은 영상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오늘 코칭 받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인증을 다니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30초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네, 10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10월 달에 진행하기로 한 부모 교육 저희 보통 국제학교에서는 뭐 모닝 커피와 함께하는 학부모 모임, 뭐 저녁 타임에서는 간단한 뭐 이렇게 스낵 하면서 하는 학부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비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교육 워크샵 혹은 뭐 토크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 하셔서 저희가 그런 정도의 이미지와 글귀를 잘 넣어서 원에 전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잘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많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부산 대표님과 우리 대구 대표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고생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